안녕하십니까, 제이슨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한국 조선소와 다른 국가 조선소의 비교,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중국 조선소하고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국 조선소에 근무했던 게 좀 시간이 좀 오래됐는데요. 2008년에 대련의 코스코 조선소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옛날 일이죠. 근데 지금 와서 비교 분석한다는 게 이 업그레이드가 전혀 안 돼 있는 옛날 버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뭐 지금까지 제가 관심을 가지고 접했던 중국 조선소에 관련된 정보, 그리고 나름 좀 자료를 취합했던 것을 기준, 그리고 옛날이긴 하지만 제가 그때 당시에 받았던 이미지, 그리고 느꼈던 부분을 어느 정도 좀 자료 정리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중국 조선소를 딱 잘라서 한마디로 말을 하라, 이 부분은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딱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요, 중국에는 상당히 조선소가 많고요. 그리고 또 그 각각의 조선소마다의 설비 능력, 품질, 기술 차이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한 개의 조선소를 가지고 비교를 하자, 그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국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중국 조선소를 평하라고 한다면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좀 어렵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자료도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하고 조사하고 분석을 하고 한다고 했는데 자료가 정말 많아요. 나름의 제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트라에 들어가서 코트라 자료, 그리고 코트라 상하이 주제원 논문, 요거까지 같이 봤습니다. 그런데 좀 짧은 시간 안에 말하기에는 상당히 좀 벅차서 제가 그냥 나름의 정리한 부분만, 간단하게 정리한 부분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오늘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자, 얼른 들어가죠. 자, 표 한번 보시죠. 저 개인적으로 나름 정리해서 만든 표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경쟁력 부분으로 해서 한국과 중국 조선소를 좀 나눴고요. 그리고 경쟁력 부분으로 한 4가지, 기자재 산업, 가격, 기술 품질, AS, 이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기자재 산업에 관련된 것을 언급을 하는 것은 제가 말하고자 한 부분은 바로 기자재 산업 국산화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앞전 동영상에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우리나라 기자재 산업의 국산화율 한 97% 된다고 했습니다. 그 97%에 해당되는 기자재가 우리나라에서는 건조되는 선박이 다 들어간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조선산업 일반 선박에 대해서만 얘기합니다. 요거 얘기 깜빡했습니다. 해양은 오늘은 빼겠습니다. 제가 전문 분야가 해양인데 해양을 얘기를 안 한다는 게 조금 의아스러울 수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제가 기회가 된다면은 동영상 따로 하나로 만들고 싶은 생각입니다. 잠깐 한 20초 정도 언급할까요? 지금 현재 해양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한국 조선소는 과도기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영상에 다 집어넣기에는, 같이 집어넣기에는 범위도 좀 많고 뭐 할 얘기도 많고 해서 이 부분은 별개로, 요즘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 일주일도 채 안 됐는데 뭐 큰 반응이 없고 댓글이 없어서 요거는 제 반응 보면서 어느 정도 호응이 있고 뭐 댓글 달리는 거 봐가면서 차후에 따로 동영상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반 상선, 일반 선박, 조선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하겠습니다. 다시 기자재 산업 가서요. 중국으로 가면은, 중국은 좀 재밌는 게, 중국에도 중국산 기자재가 있는데, 국산화가 된 기자재가 있는데, 자국에서 발주한 선박은 중국산 기자재를 집어넣고, 외국 선사에서 발주한 선박은 외국산 기자재를 넣는답니다. 이유는 외국 선사에서 중국산 기자재에 대한 품질 신뢰도가 확보가 안 돼서 못 믿겠다고 넣지 말았답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기자재를
자국산 기자재를 넣기도 하고 수입산을 넣기도 하고 병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격 부분은 이 부분은 제가 길게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대부분이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제가 자료 정리를 하다 보니까 같이 들어간 내용인데 논문에 의하면은 한 10% 정도 차이 난답니다. 일본 존소와는 가격 경쟁력이 한 20% 정도 차이 나고 한국 존소와는 10% 정도 차이 난답니다. 그게 제가 준비하면서 확보한 자료가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평균치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자, 기술 품질 부분. 사실은 이 부분도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인데 좀 너무 좀 그달기식으로 가네요. 제가 오늘은. 우리나라 존소는 대형 컨테이너선하고 LNG선 쪽에 기술 특화가 돼 있고 중국 존선소와 기술 격차가 좀 상당히 나 있는 편이고 일반 상선, 그러니까는 일반 유조선이나 벌크선, 컨테이너선 이런 배들은 이미 한국이나 중국 존소나 큰 기술 격차가 없다라는 게 중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FSRU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오늘 얘기하면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요것도 빼겠습니다. FSRU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존소가 기술 격차를 좀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중국과 격차가 심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품질 부분은 요건 같이 얘기할게요. 뭐 지금 중국과 한국 따로 나눠서 얘기하지 않고 품질 부분은 지금 언론에 나오는 중국 존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존소들하고 한국 존소하고는 생산 품질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품질 차이는 기자재에서 차이가 나는 정도, 건조 과정에서의 품질은 큰 차이가 없다는 게 현주소입니다. 뭐 다른 카더라 통신에 의하면은 중국 어느 존소는 이게 아니라고 하던데 그거는 별개로 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현재 중국 존소를 논을 적에는 변두리 있는 존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한국과 어느 정도 어깨를 견줄 수 있는 중국 조선소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라서 요거는 좀 빼겠습니다. 보통 중론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AS 요 부분인데 AS를 왜 넣느냐고 하면은 향후 선사에서 추가 발주할 적에 이게 참조사항이 됩니다. 어느 존소에서 배 주문하고 써봤더니 뭐 AS도 안 되고 뭐 완전 뭐 배째라더라. 그럼 당연히 그 다음에 배만 지을 적에 청구를 하겠죠. 얼만큼 싸주게 해줄 건데 뭐 어느 정도 계산 때리고 발주를 하겠죠. 그 부분에서 한국 존소가 AS가 나쁘지 않답니다. 제가 지금 싱가포르 존소에 있는데 이 존소가 수리도 같이 합니다. 한 번씩 한국 배도 들어옵니다. 그 한국 배 수리하러 들어와서 어떤 경우는 한국 존소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AS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은 수리비 한국 존소에서 주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AS에 대해서는 한국이 좀 괜찮다고 합니다. 대신에 중국은 배째라가 좀 많답니다. 상당히 불성실한 사후 관리를 한다네요. 요 원인에 대해서는 제가 요 뒤에 잠깐 같이 언급을 하겠습니다. 요렇게 표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중국 존소의 강점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중국 존소, 뭐가 강하냐? 뭐가 장점이냐? 한 4가지로 나눴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중국 정부로부터 적극적인 지원, 함정을 발주해 주기도 하고 경제적인 지원금을 뒤로 좀 주기도 하고 그리고 한국에 비해 아직까지 저렴한 인건비, 세 번째로는 풍부한 자국 선사들로부터의 선박 발주, 네 번째로는 풍부한 인적 인프라, 젊은 기술 인력 양성이 아주 쉽습니다. 요걸 뭉뚱그려서 그냥 같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중국 존소 지원금 준다는 얘기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고요. 함정 요 부분은 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중국 존소도 똑같이 물량이 없으니까 정부에서 도구 채우기 위해서 군함들 발주를 상당히 많이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중국 일부 존소에서 함정을 건조 중인데 요게 좀 재미난 게 품질은 몰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품질은 누구도 모른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품질 안 좋습니다. 일전에 올 초로 기억하는데요. 훈련 중이던 중국 이지스함 바다 항공에 떠서 기관 고장으로 표류한 적이 있습니다. 고배
취역한 지 2년도 안 된 배입니다. 그게 중국 군함의 품질의 한 단편적인 예가 되겠죠. 그리고 좀 제가 한 번씩 쓰는 표현인데 국적이 깡패라는 표현을 씁니다. 국적이 깡패. 무슨 말이냐? 중국에는 상당히 많은 선사들이 있죠. 이 선사들이 자기들 배 주문할 적에 정부에서 압력 넣습니다. 딴 데 주문하지 말고 한국으로 가지 말고 중국 조선소에 야 밧줄 넣어. 안 넣으면 알지. 뭐 이런 식으로 압력을 행사를 해서 중국에서 발주하는 배들은 대부분이 중국 조선소로 갑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조선선사가 선사가 많다면은 그러면 그 선사들이 배를 발주할 적에 아무래도 비슷한 같은 값이면은 한국 조선소 가겠죠. 참 안타깝게도 세계 7위 해운사였던 한진이 지금 문 닫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조선소는 한마디로 독고다이 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중국 조선소의 강점입니다. 정부에서 선사 통해서 엄청 밀어줍니다. 배 만들 거면 무조건 중국 조선소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적 인프라, 이것도 상당히 부러운 부분이죠. 기회가 되면 이 부분도 제가 따로 영상을 제작해 볼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조선소의 세대 교체에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요즘은 유튜브 시작하면서 기획을 많이 하고 이 시리즈를 어떻게 할 것인가 기획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 다음 동영상 하고 싶은 거는 상당히 많은데 아직은 제가 시작한 지 아직 일주일도 안 됐어요. 반응이 없어서 호응이 없어서 뭐부터 우선 할 것인가 요거 아직 교통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요 부분은 기술 인력 이 부분은 제가 한국 조선소 세대 교체 관련해서는 한번 기회가 된다면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중국 일단 인구가 많으니까 기술 인력 양성하는 게 상당히 쉽습니다. 임금비도 싸고 하니까. 임금비 싸고 하니까 당연히 사람 구해오는 것도 쉽고 그리고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데도 좀 인프라가 좋아서 상당히 강점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단점 보시죠. 한 4가지 또 나눴습니다. 너무 강한 자존심, 그리고 낮은 생산 능률, 뒤떨어지는 기술력, 과도한 설비 투자, 마지막으로 낮은 책임감. 이게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비슷비슷한 얘기입니다. 뭐 제가 나누다 보니까 4가지 정도 나눈 건데 사실은 비슷한 얘기입니다. 금방 아까 제가 언급하면서 AS 요 부분, 경쟁력 얘기하면서 AS 요 부분 얘기했었죠. 이게 이제 제가 중국 조선소에서 근무를 하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은 중화의식입니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중화의식이 강하죠. 무슨 말이냐? 우리 민족은 세계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 일종의 선민의식 비슷한 겁니다. 뭐 우리가 좀 못 살아도 우리 옛날에 저 한국 자들 저 동쪽 오랑캐 자도 우리한테 조공바치는 아들이야. 사실은 중국 가면은요. 그리고 중국에서 생활을 해보시면은 무의식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지금도 그거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건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자기네들 사상 의식이기 때문에 좀 아주 강한 중화의식의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가서 인격적으로 좀 뭐라 하지 않습니까? 일 똑바로 안 해놨다고 거짓말 한다고 속임수 썼다고 뭐라 하면은 아주 뻔뻔합니다. 절대 자기 실수나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하려고 합니다. 그게 중화의식에 해당됩니다. 사실은 그게 자존심이거든요. 내가 이 동쪽 오락회 후에 이 너희들한테 내 비록 검사 받는 반장이지만 내 고개 함부로 못 숙여 이것들아 뭐 이런 좀 자존심이 있습니다. 진짜로. 그게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에서는 단점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존심은 센데요. 능률이 안 납니다. 최근 2, 3년 사이의 자료는 제가 확인을 못해서 정확하게 말을 못하겠습니다. 정설은 한국 작업자 1인당 한국 한 사람에 중국 사람 3사람 능률 30%가 예전에 정설이었습니다. 지금 얼마만큼 따라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대신에 인건비 싸니까 한국 작업자 한 사람에 중국 작업자 3사람 붙여도 야 우리가 돈이 더 싸. 뭐 인건비
한 70만 원 주고 3명 쓰면은 뭐 비슷비슷한데 뭐 그렇게 접근이 가능한다는 겁니다. 뭐 제가 2008년에 근무할 적에 현장 작업자 30만 원 했습니다. 한 달 월급. 그것도 많이 준 거였어요. 준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뭐 임금비가 많이 올라서 그만큼까지는 아니라고는 알고 있는데, 아직은 한국 존소하고 경쟁할 적에 임금비는 싼데 능률이 안 난다는 거. 그게 중국 존소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숙제라고 들었습니다. 자존심 세다 보니까 이게 책임감도 없어요. 이 자존심이 좋은 쪽으로 활용을 하면은 아주 강해지는데, 자존심이 나쁜 쪽으로만 남으면은 내가 내 자존심에, 우리 양반 자존심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 비가 오고 천둥이 치고 바람이 불어도 절대 달릴 수 없다는 조선시대 양반, 이런 자존심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게 좀 단점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 보시죠. 과도한 설비 투자.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거 우리나라 존소의 단점에도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군산조선소, 현대중공업의 군산조선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현대중공업의 포항공장 제대로 안 돌아갑니다. 그거 다 설비 투자를 과하게 했기 때문에. 설비 투자 이 부분은 중국도 한국도 비슷하지만 한국보다 더 심했던 게 중국입니다. 그래서 조선소 통폐합도 하고 제 기억으로 한 293개 조선소 정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조선소들이죠. 뭐 한국의 뭐 빅3에 해당되는 조선소는 정리 안 합니다. 아주 조그만 뭐 어선 만드는 정도, 뭐 이 정도 조선소들을 정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요렇게 오늘을 좀 얘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좀 줄이려고 상당히 신경 쓰면서 동영상 제작한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중국은 할 말도 많고요, 자료도 많고요. 좀 얘기가 옆줄 안 살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아무튼 중국과 한국 조선소의 비교 이 부분은 정말 댓글 반응에 따라서 제가 뭐 한 번 더 언급을 하든지 얘기를 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시작한 지 뭐 일주일도 안 되다 보니까는 댓글도 없고 반응이 없어서 제가 뭐 따로 이 동영상 제작의 방향을 못 잡고 있는 부분도 있고, 어떤 소재를 할 건지, 사실 소재는 많은데 어떤 소재 할 것인지 아직 뭐 크게 계획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중국 존소 관련은 기회가 되고 호응이 괜찮고 뭐 궁금해하거나 원하시는 부분이 있으면은 제가 향후 따로 한 번 더 제작하든지 아니면 다른 소재로 좀 비껴서 제작하든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제가 욕심에는 늦어도 15분을 넘기지 않겠다고 계산했는데 자꾸 시간 늘어납니다. 죄송합니다. 보는데 지루한데요. 자, 오늘만 여기서 마치고요. 마지막 아시죠? 제가 마지막 하는 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이 구독과 좋아요, 이게 정말 양질 컨텐츠 제작에 미끄럼됩니다. 믿어주십시오. 코미디언도 아닌데. 아무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